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난집의 부채질, 꼴 좋다 국민의힘, 부제목은 한동훈 권한쟁이까지 박살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가처분 결과에 대한 국힘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고, 마치 벌집을 쑤신 듯이 호떡집에 불난 듯이 오보한다, 과잉한다는 느낌이 곳곳에서 찐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처분 신청, 이건 변호사 아닌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이 당연한 단어입니다. 이거 법전 사전 펼쳐놓고 읽어봐도 도통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이 무척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본안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라고 표시됩니다. 뭐 이쯤이면 다른 분야의 박사급분들이더라도 아하, 이거 국힘이 준석이 돈 떼먹으려다가 싸우나 보구만, 이렇게 소문이 나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100이면 90명 이상이 이렇게 해석할 테니 말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10건가량의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을 비롯해서 민사, 형사, 각종 재판 신청 등 50건 정도는 좋게 될 듯한데 안 세봐서 모르겠습니다. 한 50건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건이 가처분 신청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인터넷 뒤져보고 지식인 뒤져보고 저 법전 뒤져보고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 동원해서 어찌어찌 해보겠는데, 저뿐 아니라 웬만한 분들 다 혼자 소송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겠어서 그 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소송구조라고, 그거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재판에 저기에서 민폐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 진행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변호사를 그 소송구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혼자서 다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담당 변호사조차도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처분이 종류도 많고 어려워서 자기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사 재판장님하고 이제 그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도움 받아서 하여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재판 열리는 날 갔는데 재판장님도 단정은 안 하지만 조금 이게 어려움이 있으리란 그 암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인데 요게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렇지만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라는 양반이 그 날짜가 되도록 의견을 제출 않고 남을 나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날짜가 지났지만 그냥 제가 의견을 되는 대로 써서 냈고,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지난 50여 건의 그 일선 재판을 경험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제 총체적인 결론은, 판결문을 받아볼 때마다 야, 이 사람들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참다 못해서 판사, 법관이라는 단어 대신 제가 만든 단어 재판잡부, 재판잡부라는 신조어를 재판 서류
중간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어디선가 재판 잡부라는 단어가 들려오면 그 단어의 창시자가 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재판은 제가 거의 최종심까지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근데 이 가처분만 예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판결문을 딱 받아보고서는 저 신청 사건은 판결문을 결정문이라고 하는데 설명이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워도 불만이 없었고 오히려 뭐 감사한 재판이었다고 다른 판결 때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판 잡부라는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까지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의 그 의사를 주저없이 표현하는 이유는 판결문이 없는, 판결 이유가 없는 판결문, 그리고 자기가 재판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에다가 버젓이 이름하고 서명을 하는 그런 것 굉장히 만연됐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17년 그 유명한 박근혜 탄핵안이, 저는 국회에서 이제 이거 저기만 하고 헌법재판소로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정치 공세로 하다가 끝나겠지 뭐.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일정을 언제까지 내가 하야를 하겠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놓고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헌법재판소로 넘어오려고 그러는 걸 보고서 이거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없지? 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건 나라도 나서야겠구나 해서 나섰는데, 그때 헌법상 이 헌법재판소 구성 정족수가 9명입니다. 근데 1명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건 8명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구성 정족수거든요. 이건 뭐 법률 전문가 아니고 고등학생 정도면 아는 내용인데 8명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1명을 채워서 해야죠. 이게 말다구가 안 되는 짓들을,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참나 그래서 이 직무 권한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그때도 결론은 각하, 기각과 같은 건데 그냥 패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이거 왜 패소지? 하고선 판결문을 받아보고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난 동영상 민경욱님의 그 부정선거 상고심 최후 변론 얘기를 다룬 5월 25일자 한동훈 법무부 박근혜 태극기 편에서 그 재판은 졌지만 굉장히 잘한 판결이고 고마운 판결이었다는 표현을 그때 거기서 했습니다. 그때 그 판결을 통해서 이 가처분이라는 게 하나만 달랑하는 게 아니라 본안 소송에 부수해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보호받아야 할 피보전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법관이 뭘 판단을 하냐면 이 사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는 게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본안소송이 뭔지, 본안소송은 그냥 재판입니다. 원재판.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스크림을 갖고 누구 거냐, 네 거냐, 내 거냐고 소송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 뭐 저 사흘 뒤에 재판이 끝난다고 쳐요. 그럼 사흘 뒤에 가면 이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재판 하나만 하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어떤 걸 내야 되냐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냉장고에다가 유치해 주십시오. 재판 끝날 때까지만. 그래서 이기면 받아먹는 거고 지면 돌려주면 되는 거죠.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게 가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 이겼어도 그것을 구현하지 못할 거를 대비해서 하는 게 가처분인데,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준석이가 그런 권리가 있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이게 이제 피보정 권리입니다. 그 이준석이 권리는 있죠.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조치로 인해서 이 조치가 이루어져 버리면 이준석은 돌아올 방법이 없잖아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관이 이걸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맞는 게 맞아요. 지금 이 판단이. 근데 이제 다만 법원의 정당의 운영 자율권을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간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것은 하면은 간섭이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사법부 재판부의 재량으로 줘야지 이거를 네가 법원에서 안 했으니까 이건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억지 논리입니다. 오히려 지금 국힘에서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뭐 판사가 뭐 누구누구더라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도 제대로 일 안 하는 판사들,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잘 못하는 판사들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보는 사람인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것에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혼란을 방치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국힘의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지금 법률가가 한두 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혼란을 하고 당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게 교통정리를 해줘야죠. 이걸 말을 안 하고 있는 이 법률 전문가, 난 이분들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대하다가 항의할 일이 아니라 이건 창피해야 될 일이에요. 저만 해도 이거 이렇게 보면서 이건 재판부가 그런 의견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관심 있긴 안 봤는데,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양쪽의 가능성을 두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외부의 어떤 변호사가 하는 거 내가 2명 들은 것 같고, 국힘 내부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쪽으로 나오든 저쪽으로 나오든 이건 판사가 어느 쪽으로 해든 이건 가능성이 반반인 거다. 구속이냐 불구속하고 똑같아요. 구속한다고 해서 잘한 거고 불구속한다라고 한 게 아니거든. 구속 불구속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고 그렇게 명시도 돼 있을 거래. 아마 구속에 대해서는 이 일을 제기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랑 같은 건데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지금 억지 생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피한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아니 지금 자기들 대표 누구로 할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표 누구라고 결정도 못하면서 미리 내쫓기만 했다는 거. 야, 참 제가 볼 때는 아니 이런 이 자기들 그 앞가림도 못하는 이 정당이 여당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야, 이거 국민의힘 창피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꾸짖고 나무라고 싶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 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열받았네요. 여튼 이렇게 가처분이니 본안소송이니 피보정 권리니 뭐 회복 불가능한 피해니 이거 골 아프면 못 알아듣는 게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것과 관련한 대화를 피하면 되는데 그걸 피하고 자신이 잘 아는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면 되는데 이걸 기를 쓰고 아는 척 뭐 그것뿐 아니에요.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내면 당신은 뭐 이게 틀렸고 당신은 뭐 좌빨이다. 당신은 뭐 이준석 패거리다. 야 이거 나이가 40, 50, 60 된 분들이 참 지금 여기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유튜브 내에서 30% 이내의 지적 욕구와 인내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제목만 보고서 솔깃해서 클릭했다가 진작에 튕겨나가시는 분들이 평균 70%입니다. 이럴진데 이준석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아는 분들이 무척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평소에 국힘 지지 성향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유튜버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그분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범위에서 재판부 탓을 하긴 했지만 뭐 있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서운함 정도로 마무리하고 대안을 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제명을 처리를 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 이런 자세라면 자신을 돌이켜봄으로써 어디가 틀렸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서 착오를 하셨냐면 복구할 수 없는 회복과 당의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 중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가처분의 핵심 쟁점은 복구할 수 없는 회복, 즉 아이스크림이 녹아 없어지느냐 아니냐. 반은 녹았고 반이 남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뭐 법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뭐 법원 내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즉 아이스크림이 녹느냐 아니냐가 먼저 더 중요한 것이고 아이스크림이 녹아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서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그 재판부에서
그 결정문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거기에서 빈틈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관점의 실수를 충분히 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위기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복구할 수 없는 회복을 이게 감수해야 할 만한 그만큼의 위험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설령 위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준석의 그 복구할 그 권리를 침해해가면서까지의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는 상황 판단입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다시 신청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건 사실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이 유튜브 분께서는 아마 재차 신청하지 않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 뭐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이 복구 불가능한 피해라고 판단을 했으므로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것은 재심의가 다시 신청이 가능하냐면 복구가 가능한 여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죠. 핵심 요지가 복구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위치로 돌려야 된다는 것이니까 복구가 가능한 여지가 있거나 이게 100%까지 복구는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대표라는 직책은 뭐 시스템 자체가 파괴돼서 바뀌어서 그러는데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뭐 준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6달 후에는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부득이 하다 보니까 이게 9달 후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 경우에 이준석이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할 때 법원이 놓고 볼 땐 이 정도는 네가 양보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 판단 역시 재판부가 재량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성격인 건데 이렇게 그런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 그걸 지난 재판에서 증명을 못했다면 다시 청구해서 그런 사유를 설명하면 그럼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하겠죠. 결국 이게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의 초점을 잘못 맞춘 채 위기 상황인 것처럼 노골적으로 인위적으로 집단적으로 모종의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 그게 위기 상황이 아니라 위기 상황인 것을 만드는 그 의도가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뭐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무시하는 행위로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죠. 이건 기관과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일반 개인들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신청 항고 제시도 이건 실익도 없고 이게 공당답지 않은 구질구질한 잔머리입니다. 차라리 곧 있을 권한쟁의에서는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각도에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권한쟁의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힘한 걸로 봐가지고는 썩 못 믿겠다. 국힘은 정당이고 정부는 정부 다른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그 밥에 그 나물이지. 이거는 뭐 국민 개개인마다 해석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다른 국민들께 맡겨놓고 혹시라도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켜보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라? 이게 어떻게 이겼을까? 난 이거 이기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봤는데 어떻게 이겼을까? 이게 어려운 사건일 텐데 그걸 준비하고 지켜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